진짜 이게 여기에다가 말은 이제 육지에 자리를 놓고 영종도 영유도를 까가지고 가운데로 메우면 됩니다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 진짜 저거 정말 가능한가?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지금 일부 책도 씁니다만 그때 장관이 장관 김창근 장관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정치인이 모셔가지고 있는데 그 양반이 하루는 여기 다닐 때 극길에 많이 다녔었죠. 용산에 헬기를 타고 가자 하면서 이제 저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장관한테 야, 이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데요. 장관께서 왜 그런가 하면 사이트가 어딘지도 그때는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시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할 때인데 교통부의 공무원들도 전부 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시와를 선호를 했습니다. 시와 관측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쉬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헬기를 타고 장관님 모시고 둘이 도는 야 김상무가 저기서 공항을 할 수 있겠나?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막이 이렇게 왜 북측 방조제, 남측 방조제 할 때 여기 이 간만에 차가 심하니까 이 마지막에 이 물막이 방조제, 북측 방조제 할 때 애물었죠, 그죠? 애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현대건설이 서산 방조제 할 때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했던 거 그거를 또 우리 현대건설이 그때 그걸 하자 해서 해가지고 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메워 나가기 시작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손녀 보고 이제 공항에 나갔다 야 여기 참 좋지 여기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다에 있어 근데 아무도 못 믿지요. 지금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네.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함께 대한민국인데 자 뭐 우리 김 부총장님 뭐지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자 이게 대한토목학회 월간 공동기획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개항 10주년을 맞는 이제 인천국제공항하고 전부 반대했던 이제 언론들이 조선일보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래갖고 미안하니까 개항 10주년에는 이제 막 칭찬을 하는데 이게 뭐 이 시민환경단체 언론 주장들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공항이다. 10년 뒤에는 이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인천공항 개항 연기해야 아니 강동국 사장 연기 검토 안에 외국 컨설팅사 수함을 처리된 큰 문제가 있어 여기 이 외국 컨설팅사 믿고 했다가 큰 실패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데입니까? 휴대폰 잘 만들고 하다가 휴대폰 사고 다 적은 데가 어딥니까? LG그룹이니까 LG그룹이 초창기 휴대폰은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휴대폰 만들 때 스마트폰 이게 나올 때 자 삼성은 이제 뒤늦게 그것도 이제 따라갔습니다. 뒤늦게 따라갔는데 LG는 이제 외국 그 맥킨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컨설팅을 맡겼는데 맥킨지 결론이 뭡니까? 이건 전망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만 따랐다가 지금 망한 거 있죠. 예. 그뭐 외국 컨설팅사 믿고 했다 망한 겁니다. 자, 이때 이게 저희 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데려다가 했는데 이만 믿고 우리가 계약 연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실련 인천공항 비리 의혹 고발을 해가지고요. 저하고 강동석 사장님하고 직무유기에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저 공문서 위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웃기기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온갖 거 가지고 지금 인천공항 양계나 철새 문제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김포공항이 양계 철새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 저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인천공항 암기를 쓰는요 지난 50년간 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김포공항보다 적어요. 그걸 내놔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철새 문제는 누가 검토했습니까? 지금은 안 계시지만 경희대학교 원병호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류학자거든요. 원병호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철새 문제는 충분히 이게 해결 가능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원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 선봉주자가
서울대 토목과 김모 교수입니다. 서울대 토목과 김모 교수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전부 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진적인 사회인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직접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로.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인천공항이 성공한 거는 땅은 처음부터 확보를 제대로 해놓고 단계별 계약을 했죠. 그죠? 단계별 계약을 하는데 저는 그 작전도 아주 제대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다 드릴 필요가 없이요.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하는 단계별 계약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자 항공 네트워크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김포공항 있을 때보다. 여러분도 어차피 슬라시 진포에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국내선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취향 국가도 늘어나고 취향 도시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급격히 늘어난 건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때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개방적인 경제 아닙니까? 대우율은 제일 높죠. 수출로만 따지면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제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일본만 해도 극단적인 경우에 수출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경제가 돌아갑니다. 일본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수출 안 하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뭐 먹거리 하나 제대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참 대단한 나라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돼야 될 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대외 경제 의존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문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 수출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취향 항공사가 많아지고 취향 도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많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보면 사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야, 서비스 최고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계시는 분들, 인천공항 공사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운영을 지금같이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러거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건데 그걸 자랑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네. 그걸 자랑하는 방법 중에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의정 갈등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나 공기업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의정 갈등도 거기에 미운 놈도 있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놈도 있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는 게 정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 왜 듣기 싫을까? 그 다음에 진짜 정편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 화도 났지만 우리 공항할 때 그 막 말도 안 되는 반대하는 사람도 매일 가서 불러서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내가 할 일 내놨는데 내년에 2,000명 매년 적응하겠단 말이죠. 나는 대안을 내놨는데 왜 니놈들은 대안을 안 내놔? 이 정부가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그죠? 할 말 있는 정부도 국민들 다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인천공사 분들 보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자랑하지 마. 당신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거 안 하면 당신들 직무유기야. 그죠? 공항을 저렇게 잘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그렇게 성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주는데 내가 잘했어. 내가 상 받아야 돼.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인천공항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항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있죠. 정부 기관들이 있죠. 인천공사가 있죠. 왜 남들을 이렇게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정부는 뒤로 몰래 쓰고
거기에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승객, 여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띄우고 하는데 인천공항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죠?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제가 종합상사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전부 이제 외국 가는 게 부러워가지고 중화공업부에 가는 걸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중화공업부에 갔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요, 갔다가 막 한 6개월 만에 제발 다른 부처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중화공업부 하니까 엄청나게 첨단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때 이게 철근 잘라서 이제 가방에 막 잔뜩 넣고 중화학 제품이 없으니까요. 철근 잘라가지고 왜 이게 이 샘플을 다 넣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철근, 그 다음에 목, 이런 게 우리 중공업 수출 제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고 선진국에 가봐야 경쟁력이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파니까 죽을 지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첨단 제조업 국가거든요. 첨단 제조업 국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대표적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 경제 체제가 바뀌는 걸 모르는 대통령의 한 사람, 물론 뭐 다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 분야에서 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부 운하를 만들자. 네. 경부 운하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요. 이게 건설회사 사장 해본 경험은 뭐 이해가 가는데 땅을 파는 것만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벌써 최첨단 제조국가입니다. 물동량이 옛날로 따지면 중후 장대 물동량이 없습니다. 배로 나가야 될 물동량들은 전부 어떤 겁니까? 옛날같이 이게 철근 이런 게 아니고요. 자, 화학제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자동차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 부평, 울산 거기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 포스코 관광시설 어디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 배치를 할 때 먼 장래를 내다보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고도의 제품들입니다. 포스코가 수출하는 것도 고도의 이제 이 국판, 강판, 뭐 최첨단 제품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육지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물류 비용은 환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심지어